나는 웬만하면 어린 친구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 결핍이 있는 친구들 사랑해서 보듬어주고 싶고 그 마음도 알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여운님, 일반화하기 싫은데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어떤 PTSD 같은 거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애인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 자라면 어떤 결핍이 생길 수 있는데 난 그걸 알고 싶다. 만약에 내 애인이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고 싶어서 이 녀석 로맨틱하네? 근데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경험해보는 거거든. 이혼 가정이 돼볼 생각은 없어? 뭐 장난이고 나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는데 근데 이혼 가정에서 자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애정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어. 나는 결혼을 했을 때 부부 중에 한 명이 돈을 벌고 한 명이 집안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 그게 뭐 여잔지 남잔지는 중요치 않아. 그냥 더 많이 버는 쪽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좀 덜 버는 쪽이 집안일을 하는 거지.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육아는 조금 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물론 퇴근하고 하면은 또 주말이랑 이럴 때는 같이 애랑 놀아주면 되는 거고. 근데 왜 나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둘 다 있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 두 부모가 다 있어도 결핍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맞벌이 부부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1차원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큼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사랑한다고 말도 많이 해주고 예뻐도 많이 해주고 챙겨주기도 많이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은 보여지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애기들이 보통 뭐 문화적인 이런 정서상 다양한 면으로 봤을 때 보통은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육아를 하잖아요. 애기들은 누굴 더 좋아해요? 대체로 엄마를 더 좋아해.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인지력이라든지 뭔가 어떤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엄마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엄마에게 받은 사랑이 더 크다 생각해. 그러니까 애들 때는 아직은 아빠가 열심히 날 위해 돈 벌어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빠의 사랑이 덜 느낀다고. 결국에는 아빠가 열심히 날 위해 돈을 벌어 이거를 사랑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애들은. 그래서 엄마를 더 좋아해. 왜? 엄마는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사랑을 보여주잖아. 아파하면 약도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뭐 예뻐도 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근데 한부모 가정은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죠.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나 힘들어 한부모 가정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정결핍이 생겨. 또 하나는 애들이 이제 생각이 조금씩 늘어나는 순간이 있잖아. 그 순간이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엄마나 아빠 둘 중 하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게 큰 약점으로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딩 때 알겠지만 초딩 때 학교에서 똥도 안 싸. 그것도 놀림거리가 되거든. 그러면 아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를 나는 하나를 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하게 걔한테 압박으로 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핍이라는 것이 되게 많이 커지고 혼자만의 외로움을 되게 크게 가져. 왜냐면 공감대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공감대가 없을 때 외로움을 느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회사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더 잘 느껴.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출근, 퇴근을 하면서 그 일반적인 환경에 섞여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좀 덜 느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 인간은 공감대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공감대와 멀어져 있을 때 외로움과 고독을 좀 많이 느끼고. 근데 나는 부모가 없는 이혼 가정의 아이야. 물론 요즘에 이혼 가정이 많아졌다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이혼 가정이 더 적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 이혼 가정의 아이라는 생각이 그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외로움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겠죠. 그런 애들은. 그러면서 애정결핍들이 막 생기지. 그러면 애정결핍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 집착 질투. 그리고 불안함도 크죠. 분리불안같이 막 이런 게 있죠. 요런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 속에서는 자기 환경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고 그 자책이 되게 자연스러워지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과 연애할 때는 그런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그건 알아야 돼. 결국에는 내 마음의 병은 나의 의지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내 애인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야. 혹은 뭐 내 친한 친구가 이런 상태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얘를 고쳐줘야지는 건방진 생각이에요. 경솔한 생각이에요. 왜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얘는 왜 못 알아주고 왜 안 나아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얘가 고치는 데 있어서 그냥 도움만 줘야지로 생각하고 함께 해야지, 내가 얘를 고쳐줘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면 나도 나 스스로가 자괴감도 들고 서운함도 느끼고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럼 오히려 얘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의 병은 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결국에는 내 의지로 이겨내야 되는 영역이라서 그냥 의지를 복두다둔다의 느낌으로만 연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더 큰 걸 바라면 결국에 나도 이 사람한테 서운하고 그 서운함이 얘한테 도달하면 얘는 또 더 깊이 빠질 거야. 오히려 역시 나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해주고 해줬는데 저 사람을 서운하게 해서 이렇게 더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깊이 거기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감정이라는 건 전염돼요. 전염성이 강해. 그럼 나도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돕는다 정도, 이 사람의 기운을 복돋아준다의 역할인 거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것들만 해주는 거고 그 이상의 걸 바라서도 안 되고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는 친구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상담도 되게 많이 와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사실 쉽지 않아. 난 어린애들한테는 비추해 개인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도 이왕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긴 좋은데, 내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 이혼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여우님이 잘 자랐다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잘 자란 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우님은 본인의 자녀가 여우님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데리고 오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했을 때 난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 결혼하라고 해야죠. 지가 좋다는데. 다만 부모의 입장이라면 나는 반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 마음만은. 왜냐면 난 내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고되기도 했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연애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누군가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되돌아봐도.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이 나아진 것들이 그럼 그 사람들의 도움이냐? 물론 도움을 안 받진 않았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은 됐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쉽지는 않아. 내 스스로도 이 결핍으로 인해 날 정말 좀먹고 갉아먹기도 하고, 그게 그 옆 사람도 많이 갉아먹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만약에 나랑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하라고 하겠지. 지가 하겠다는데 뭐 어쩔 거야. 나 마인드는 그러거든. 지가 하겠다는데. 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반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 너무 힘든 길이라. 나는 웬만하면 어린 친구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 결핍이 있는 친구들 사랑해서 보듬어주고 싶고 그 마음도 알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좀 더 성장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아가 좀 더 형성되고 명확한 신념이 생기고 나의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된 후에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친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너무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친구들이 자기 방어도 되게 심해요. 왜냐면 상처가 크니까. 왜 상처가 크냐면 자기 상처를 자기가 째. 나는 어린 시절엔 내가 받은 상처가 커서 상처가 크다 생각했거든. 아니야. 내가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내가 내 상처를 벌린 거야. 그 결핍에 너무 빠져드니까. 이 결핍이 막 통제가 안 되니까. 이 당장만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막 합리화하고 뭐 하다 보면은 자기 방어가 세질 수밖에 없어. 반복된 합리화 막 약간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자기 방어 형성이 되면서 방어 기제도 굉장히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다 깨달으려면 메타인지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메타인지라는 것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왜냐면 메타를 인지하려면 대체로의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 이 사회의 평균을 알아야 내가 메타인지가 될 거 아니야.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도 경험하고 데이터를 쌓아야 되거든. 근데 어린 시절에는 데이터도 안 쌓여요. 그냥 학교 안에서 친구들이랑만 놀았을 테니까. 왜 사회생활을 하면 메타인지력이 늘어나냐면 돈을 버는 거여서 싫어도 하게 되는 인간관계들이 많아지거든. 그리고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싫어도 봐야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고 싫어도 어울려야 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메타인지가 되게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서 나도 이 결핍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난 내가 근데 내 나이 치고는 메타인지가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9살 때부터 회사를 다녔어요. 누군가들은 대학을 안 간 게 단점이라고만 얘기하지만 나는 내 상황에서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게 나한테는 도움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왜냐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메타인지를 가졌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결핍을 극복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게 도움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 이 이야기가 어떤 솔루션을 주거나 이러기 위한 건 아니고 그냥 정말 결핍을 가진 사람은 이렇다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로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너무 어릴 때는 결핍이 있는 친구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또 뭐 그러면 결핍 있는 사람은 연애하지 말라고요? 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마음상 그래. 그리고 이 이야기를 결핍이 있는 친구들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결핍이라는 것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봐. 진짜로 결핍이 있으면 자기 방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자기 합리화 엄청 많이 해. 웬만하면 나는 어느 정도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좀 더 따뜻함 속에서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핍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자기한테 스스로 집중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럼에도 결국엔 근데 사랑을 하게 될 거 아니야. 나로서 저 결핍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 그거 굉장히 경솔한 생각이야. 그거 쉽게 바뀌는 문제가 아니야. 결핍이란 영역이. 어릴 때는 그런 애들이 있어. 아, 저 결핍 내가 고쳐줘야지. 지친다. 자기 사랑을 하세요. 그냥 자기 사랑을. 그거는 오히려 지치게 해. 사랑을 망치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난. 너는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해 주는데 왜 너는 여전히 이래?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결핍이 있는 친구한테는 그거 더 숨게 만드는 말이야. 그 대사 한마디가. 안 돼 그러면. 알겠느냐? 자, 근데 여기서 좀 이런 게 있어. 근데 자, 나이가 좀 들어도 똑같으면요? 그럼 버려야죠. 여러분,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핍이 있더라도 나이가 먹으면서 나아져야지. 나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나아지지 않았어? 그럼 버려야죠. 이제는 걔는 뭐 바뀔 수 있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저예요 이러면 혼자 사세요. 그런 애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혼자 사는 게 행복해. 괜히 연애해봤자 쌈박지만 존나게 하고 지도 스트레스 받아. 혼자 사는 게 편해요.